노래방에 가서 후렴만 부르는 노래방이 있어요. 아 진짜? 네. 일본에? 일본에요. 간주 점프 많이 하시죠, 노래방 가시면. 근데 그거는 간주잖아요. 그 앞에. 그 점프 하시잖아요. 그치 해야죠. 그 간주가 이제는 일반 노래의 앞부분으로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간점 하시는 것처럼 후렴 나오기 전 부분을 점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사실 노래 핵심이잖아요. 한데 그러니까 이 우리가 빌드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바로 그냥 지르는 거예요. 시간 단위인데 그래서 더 많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후렴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효율의 극치네요. 개편했습니다. 컬처클럽이 이름을 바꿔서 아니다 싶으면 1회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시대의 숨은 코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텐데 이쪽에 패널 분들이 있는데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죠. 뭐 컬처클럽으로 익숙한 분들도 있겠지만 네. 아니다 싶으면 1회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성이 부족한 사회학 전공자 에세이스트 우동준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하군요. 사회성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심 소장님. 원래 심바, 심스틸러 이렇게 불렀는데 맞습니다. 이제 심 소장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습자지 같이 얇게 깊지 않게 이곳저곳 관심 많은 심소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분은 사회성이 부족하고 한 분은 좀 깊지 않고. 네. 좋습니다. 저도 좋다. 부족하기 때문에 좋다, 부족한 좋다. 세 명이서 방송을 좀 꾸며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2026년을 맞이해서 2026년 트렌드, 픽셀 라이프라고 하죠. 삶을 작고 세밀한 단위로 쪼개어서 경험하는 현대 소비 트렌드라는 용어인데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연말 연초 이때쯤 되면 나오는 단어가 소비라는 단어를 빼먹을 수 없는데 누구나 한 번쯤 소비를 하고 후회하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저도 몇 개 있는데 오늘은 소장님께서 막상 사고 봤더니 후회됐다. 지금 제가 이제 곧 장기 여행을 떠나는지라 이제 여행지에서 이북을 한번 읽어보겠다 싶어가지고 이북 리더기를 샀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세관에서 안 오고 있어요. 저는 이틀 뒤에 떠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이북 리더기가 여행지에서 읽으려고 샀는데 여행 갔다 와서 받게 될 상황이어가지고 네. 지금 뭐랄까 그냥 산 템이 된 게 하나가 있고 제가 이제 10년 전에 처음 이제 집을 막 꾸밀 때 엄청 열정이 불타올라서 나도 미싱을 해봐야 되겠다. 미싱? 박는 거? 진짜? 네, 천을 사서 미싱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얕고 해서 깊다. 네, 미싱을 샀어요. 좋은 거 샀어요. 예쁜 거 샀어요. 근데 그걸 샀는데 이제 그 배우자랑 둘이 이제 해본 거죠, 미싱을. 근데 배우자가 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관심이 끊어졌죠. 그때 그런 감정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왜 샀나? 쓸데없는 소비를 했다. 가격대는 안 비싸요? 제가 미싱 비쌀 것 그것도 같은데. 가격대 한 15만 원, 20만 원이면 직구로 살 수 있었는데 굳이 배우자가 이러면 정품을 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두 배 가격을 주고 정품을 또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저는 집안일과 집을 꾸미는 것에 엄청난 관심이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살고 보니 저는 그렇게 집 꾸미는 거에 그렇죠. 관심이 없었다. 동감하는 게 안 꾸미는 게 꾸미는 겁니다. 네. 그때 동기는 진짜 저는 막 살림을 엄청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이북 리더기 한 10만 원 합니까? 10만 좀 넘죠. 그러면 좀 고가를 좋아하시네요. 42만 아니에요. 원 정도 소비했네. 저 지금 되게 아픈데. 고가를 42만 좋아하시네요. 원?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생각해보세요. 이북 리더기를 제가 사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제가 20만 원 주고 리더기를 샀다. 요즘 근데 책값이 하나당 2만 원이다. 10건만 읽으면 본전을 뽑는다. 오케이.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정신승리. 자, 우 작가님. 네. 제가 하고 후회했던 소비템이 굉장히 많죠. 제가 물론 소비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보통 의지를 가지고 산 것들 대부분 다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내 원래 생활 패턴에 맞는 걸 사면 후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먹는 거. 원래 먹는 거 살면 후회 안 하죠. 근데 안 먹던 걸 의지로 사면 후회해요. 건강을 챙기겠답시고 양배추즙? 양배추즙 같은 거 산다거나 후회가 되고 또 근육을 키워보겠다고 단백질, 프로틴을 저희 집에 프로틴이 그렇게 많습니다. 거의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의외죠? 저도 의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운동기구. 집에서 하는 운동기구. 저는 저기 소장님처럼 배포가 크지 못해서 20만 원짜리 잘 못 사고 중고로 이렇게 맨몸 운동할 수 있는 각종 기구들을 좀 샀는데 사람이 하던 걸 해야지 하지 않던 걸 의지로 사면 후회합니다.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집에.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얼마 전에 요가도 한다면서 막 엄청 자랑했거든요. 맞아.
제가 유일하게 산 것 중에 후회하지 않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요가 매트. 요가 폼롤러 같은 거, 큰 거. 그거는 이템이에요. 그래.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허리가 굽거든요. 맞아. 요가를 그거 하셔야 돼요. 요가는 요즘 잘 안 합니다. 그래요? 그건 후회하지 않아요. 나머지 웬만하면 후회합니다. 그다음에 운동용품, 단백질 쉐이크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내 감정은 어때요? 늘 후회가 크죠. 뭔가 뒤지는 진짜? 느낌이에요. 네, 아니다 싶으면 안 해야 되는데 저는 연말 뭐 하나 사려고 하면 거의 2주에서 3주 정도 고민해요. 진짜 고민하고 사는 맞아요. 스타일이에요. 뭐 신발도 그렇고 자켓도 그렇고 엄청 고민하는데 저는 이 질문을 보고 가장 먼저 들었던 건 수리거든요. 수리 얘기해도 돼요? 즉각적인 보상 소비에 왜 우리는 중독이 될까?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왜 중독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여러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세스가 뭔가를 한다라는 감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망하는 이미지가 있고 그 선망하는 이미지에 가까워지기 위해 소비를 보통 하니까 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는 프로틴 쉐이크를 고민할 때 이미 신체가 좋은 신체예요. 이미 몸이 좋아. 커졌어. 내가 상상하는 이 몸이 있어. 그리고 구매를 해요. 그럼 이미 난 거기 한 걸음 다가갔어요. 이게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거죠. 소비를 통해서 내가 다가갔다. 그렇죠. 고민을 했고 돈을 썼으니 난 그래도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근데 운동을 해야 몸이 좋아지는 거지 그걸 소비를 했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가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함정. 거기가 내가 후회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왜 소비에 중독되나 하면 소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한 것 같은 감각을 주니 여기에 어쩌면 중독돼 있는 게 아닐까? 사람을 안 만나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러 어떤 도구나 뭔가를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만나는 것 같고 한 것 같고 여기에 어쩌면 저부터 중독돼 있는 게 아닐까? 그렇구나.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우리 소장님은? 사실 보상 소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다가 재밌는 단어를 들었는데 이 네. 보상 소비를 금융자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죠? 이해된다. 근데 이제 그거를 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나한테 어떤 활동을 막 하고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한 뭔가 결과나 보상이 잘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욕구는 계속 쌓여가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비를 하면 일단 내 손에 잡혀요. 이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 만족감이 일단 있어서 그런 것 같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소비를 하게 되면은 이상적인 어떤 욕구에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아까 프로틴을 그냥 살 때 그 보면 상품 상세 이미지 보면 근육질의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걸 하나 먹으면 난 이미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됐어. 거죠. 맞아. 근데 소비를 다른 걸 할 때도, 작은 걸 할 때도 이거를 했었을 때 만족감을 보이는 나의 모습, 그런 게 너무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뭔가 풀지 못하는 그런 욕구들을 소비를 통해서 푸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긴 시간의 만족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진 것 같기는 해요. 일상생활에서 보는 여러 가지 영상도 짧아지고 다 어쨌든 좀 호흡이 좀 짧아졌잖아요. 소비도 마찬가지로 호흡이 짧아진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만족도를 짧은 시간에 확 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 좀 해봤던 것 같아요. 호흡이 짧아진다 이런 표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또 금융자해. 엄청 너무 많죠. 와닿는 것 같아요. 올해의 키워드. 금융자해. 이걸 얼마나 안 하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이 짧아진다라는 표현을 다음 질문에 연결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노동을 좀 아끼기 위해서 어떤 뭐 기사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배달 대행을 한다든지 이런 걸 소비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해방구가 되는 건지, 뭐 또 다른 누군가의 시간을 뺏는다고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좀 해석할까요? 저는 이게 되게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 너무 소비자 탓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를 들면 권리와 어떤 노동권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임금을 제대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거는 소비자랑 1대1로 거래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건 기업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거를 이제 무책임하게 소비자한테 돌리는 거죠. 이를테면은 뭐 여러 가지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소비자가 새벽에 사는 게 잘못돼 이게 아니라 그때 일하는 분들의 어떤 노동권을 보장해야 되는 건 기업의 몫인 거죠. 그래서 저는 나의 어떤 시간이나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시간을 뺏는다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 맞다가 사실 먼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동감합니다. 들어요. 우리 그 사회력이 좀 떨어지신 네. 우리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꽉 잡아주셔가지고 지금 땀이 나기 시작해요. 네. 저도 소장님과 생각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요즘에
요즘에 새벽 배송에 막 이야기가 많잖아요. 많죠. 한참 이야기가 많고 너무나 소비의 패턴이 다양해지고 소비를 하는 시간도 이제는 거의 24시간 새벽에 소비하는 사람이 굉장히 또 많아졌으니까 이제 그 시간에 누군가의 노동이 들어가는 건 당연해졌는데 저는 이 흐름은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24시간 소비 시장이 열려 있는 건 하나의 거대한 고정된 미래다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다만 얘기하셨던 것처럼 노동자들도 그 시간에 노동을 하는 길 원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기도 해요. 그리고 소비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 사이에서의 문제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 같거든요. 공정하지 않다? 네. 어떤 점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받아가는 노동에 대한 나의 임금이 공정하지 않다. 내가 노동한 거에 대한 대가가 공정하지 않다가 결국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소비를 하고 새벽에 누군가를 노동하게 하는 그 소비라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마땅한가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의미는 있지만 결론 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결국 그 새벽에 일을 하겠다라고 선택한 그 노동자가 받아나가는 임금 노동의 상황이 얼마나 공정하고 정당한가. 사실 이 이야기가 더 적절할 것 같고 만약에 현재 체제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가격을 올려야겠죠. 소비자가 더 많은 비용을 마땅히 내야겠죠.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단계에 왔다 갔다 하는 합의가 동시에 필요할 것 같고 저는 너무 싼 것 같긴 해요. 이 시간을 새벽에 임지게 하는 가격대가 그 너무 새벽 저렴한 것 배송을 같긴 해요. 하는 분들을 뭐 제가 인터뷰하지 않았지만 선택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근무를 하겠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새벽에 일을 하길 선택을 해서 돈을 더 받아가는 건 우리 뭐 노동법 제도상 만들어져 있어 더 많이 받아가긴 하는데 네. 그 제도에 들어오는 순간 쳐내야 될 할당량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는 연속적으로 배송이 고객과한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에 진입한 노동자에게 특정한 양 특정한 기간 동안 빼지는 흐름 없이 계속해서 쳐내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건 맞으나 선택한 이후에 본인한테 자유도가 얼마나 주어져 있고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유도도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진짜 거죠. 논의해 볼 만한 얘기고 네. 저는 택배 노동하는 모든 분들한테는 좀 기업이 복지 차원에서 의료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삶 되게 저도요.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충족해 주시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 없으면 사실 좀 안 돌아가는 거 많거든요. 그럼요. 특히 회사원분들은 이 배달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시킨 그 모든 것들이 다 새벽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중국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인 것 같은데 무지출 챌린지 이런 현상이 있다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노바이 챌린지, 중국의 보복 저축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보복하고 싶어서 저축을 하는지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소장님부터.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는 불황이 단순히 한 국가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라도 이런 걸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가장 좀 신기하고 안타까운 거는 지금의 청년 세대는 호황을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지.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불황이 일단 디폴트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일을 해도 집 하나 마련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일을 했을 때 뭔가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도 쉽지 않은 세대이기도 하고 신문기사에서 지난 10년간 전 세대가 지출이 많이 줄었대요. 근데 청년은 소득도 줄었대요. 청년 세대는 2030.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당장 나의 생존이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챌린지들이 이어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국민연금 이슈라든지 여러 이슈가 있잖아요. 맞아요. 국가에 대한 뭔가 사회 신뢰도에 대한 것도 청년 세대가 좀 낮은 거를 보면 지켜야 된다. 내 일상을 지키려면 내가 조금 줄이고 나의 미래에 대한 대비도 스스로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불러일으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그냥 쉬고 있음이라고 체크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맞아요. 늘었고요. 또 어떤 기사도 있었냐면 2030 애들이 술을 안 마신대요. 왜?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쓰지 술 마시고 노는 데 안 쓴다 하더라고. 유흥이 많이 줄었다. 맞아요. 그 원인이 돈이 없어서. 또 우리 30을 대표하고 있는 네. 작가님.
쓰는 저도 소장님 얘기하신 거에 좀 덧붙여 보면 사실 이게 더 씁쓸한 건 양극화예요, 양극화. 그러니까 무지출 챌린지를 하는 그 계층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세대가 다 무지출 챌린지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세대 안에서도 양극화돼서 돈을 아껴야 하는 계층이 존재를 하고 더 여유롭게 소비를 하는 계층이 존재를 하고 같은 세대 안에서도 누군가는 한 푼 한 푼 아껴만 무지출 챌린지를 막 이어가는데 누군가는 파티와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하는 영상이 같은 인스타그램 플랫폼 안에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출 챌린지라는 흐름 안에 또 존재하는 건 미국과 중국 안에 존재하는 계층별 양극화가 훨씬 심해졌다라는 거고 두 국가에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대와 세대의 격차가 컸다면 네. 요즘은 세대 안에서의 격차가 좀 더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게 하나의 현상이고 네. 그리고 또 이 흐름의 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15년 쭉 생각을 해보면 어떤 트렌드나 문화가 뭘 이렇게 절약하고 아끼는 게 하나의 휩쓸었던 문화가 있고 그 이후에 욜로와 크게 탕진잼이라는 용어도 우리 한때 썼던 것처럼 그 응축된 걸 다시 이렇게 폭발적으로 소비하는 트렌드도 또 존재를 하고 전반적 사이클이 전 세계 경제 사이클 따라서 트렌드도 많이 바뀌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즘 너무 빠르니까 뭐 한 2년? 혹은 3년 내에 그 BTS가 불렀던 탕진잼 하는 그 가사처럼 또 이런 탕진하는 어떤 문화가 소비하는 문화가 또 등장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트렌드가 진짜 빨라지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욜로를 막 외쳤다가 갑자기 지출을 막 줄였다가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환멸나서 저축을 더 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그렇지. 쓰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게 낫잖아요. 일단 돈이라는 거는 내 손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니까. 아무튼 자 이렇게 고물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뜨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다이소가 그럼요. 약간 네. 초등학생들한테는 거의 백화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 조카가 있는 친구는 다이소만 가면 조카가 난리가 난대요. 이 다이소 안에서도 화장품 신드롬이 불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 쓰세요? 다이소 거? 아 저는 그 몰래 아내 거 뺏어 쓰고 있는데 아내가 보고 좀 이게 나가면 안 돼요. 아 그래요? 큰일 나요. 제대로 내보내주세요.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소용량으로 해서 작게 쓸 수 있는 여러 화장품이 전시되고 판매되고 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처음에 나눴던 이 픽셀 라이프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이 소비 시장에서 만들어진 흐름은 뭔가 픽셀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구체화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가성비라는 단어도 한번 썼던 것 같고 그리고 1인 가구로 세대 구성이 바뀌면서 만들어지는 소포장에 대한 흐름은 분명히 존재를 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로 또 포장이 돼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픽셀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다이소에 관련된 화장품을 보면 이제는 개개인이 조금씩 사서 조금씩 돈을 아끼고 조금씩 이걸 소비하는 형태가 이제 일반적 모습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이 다이소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소포장 어떤 작게 만들어진 소비의 흐름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정말 많은 곳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가령 코트라에서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 무역 관련된 지원하는 기구인데 한국이 주목해야 할 새로운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사비카라. 사비카라. 네, 일본에서 유행하는 문화예요. 뭐예요? 이 일본말 사비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비. 사비. 후렴 사비? 사비라고 하잖아요. 몰라요. 그 다음에 카라. 가라오케. 카라거든요. 합치면 후렴 노래방이잖아요. 노래방에 가서 후렴만 부르는 노래방이 있어요. 아 진짜? 네. 아, 일본에? 일본에요. 간주 점프 많이 하시죠 노래방 가시면. 근데 그거는 간주잖아요. 그 앞에. 그 점프 하시잖아요. 그치 해야지. 그 간주가 이제는 일반 노래의 앞부분으로 넓어진 거예요. 아, 사람이 그래. 느끼는 범위가. 그래서 간점 하시는 것처럼 후렴 나오기 전 부분을 점프하는 거예요. 와 그럼 거기만 부르는 거예요? 거기만 근데 부르는 거기가 거예요. 사실 노래 하이라이트긴 핵심이잖아요.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빌드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뭔가. 감정도 가다가 사랑이 건 가야지 갑자기 그냥 사랑을 말할 수 없잖아. 바로 그냥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일단 옛날 노래방은 1시간 시간 단위로 했고 네. 이제 코인 노래방은 곡 곡당. 단위로 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이제 후렴 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시간 단위인데 그 더 많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후렴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효율의 극치네요. 효율의 극치. 그게 일본이 지금 문화가 퍼지고 있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또 전달되겠죠 우리한테. 그게 우리가 방금 얘기해 주셨던 다이소의 작은 화장품 신드롬이 작게 포장되어서 개인이 느끼는 가성비를 극대
극대화하는 하나의 현상이라면 이 사비카라로 나타나는 일본의 문화도 이제 우리로 퍼져와서 제한된 시간 내에 극강의 즐거움을 누리겠다. 와. 가성비를 최대한으로 누리겠다라는 걸로 번져나갈 확률이 있죠. 이건 생필품을 보면 화장품이지만 이미 일상 문화와 유흥 문화에서는 많이 번지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소장님은 다이소 화장품 신드롬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도 그 여행 갈 때 네. 화장품 이제 큰 거 들고 가기 귀찮으니까 다이소 가서 이제 몇 번 구매를 했는데 괜찮아요, 품질이. 아니 이게 화장품이라는 게 브랜드만 다른 거지 똑같대요 성분은. 네, 그래서 써보기는 좋은데 네. 이제 왜 이게 유행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샀다라는 그 만족감을 그 만족감이 많이 있지. 주는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맞아. 만약에 1,000원을 주고, 그러니까 거기는 화장품도 5,000원을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5,000원짜리 뭐 크림을 하나를 샀다 쳐요. 근데 5,000원이면 그냥 커피 한 잔 값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래서 얘가 내 피부에 맞지 않아도 그냥 커피 한 잔이니까 괜찮아라고 위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5,000원이어도 품질이 나쁘지 않으면 5,000원을 주고도 이 정도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잖아 해서 무엇을 선택해도 그렇게 손해받지 않는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유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들었고 두 번째는 따로 브랜드 샵을 만들 법한 그런 화장품도 이제는 다 다이소 안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 말이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자기 자체 브랜드 샵을 만들면 뭐 광고비라든지 뭐 점포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이소 안에 샵인샵처럼 그냥 들어가면은 홍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다이소를 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부터 막 가잖아요. 소비자의 어떤 대상층이 좀 더 넓어질 그렇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들어가더라도 결코 나쁜 전략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초등학생은 요즘 이제 친구들이랑 노는 코스가 학교가 끝나거나 뭐 휴일에 친구랑 마라탕을 먹고 다이소 가서 문구점 쇼핑을 하고 이게 친구들끼리 만나서 노는 어떤 코스 그리고 인생 네컷을 찍고 이게 딱 코스라고 합니다. 나는 그냥 축구공 갖고 놀았던 것 같아. 네.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친구 집 나 가서 진짜 놀아. 트렌드 하지 못하다 진짜. 아. 자, 픽셀 라이프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또 다른 접근으로 뷰성비라는 말 알아요? 못 못 들어봤는데요. 들어봤어요? 전혀 뷰성비. 우리 PD가 또 이제 20대라 가지고 이 뷰성비라는 키워드를 넣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질문의 요점은 이거야. 요즘 뷰가 중요한 뷰성비를 많이 따지는 청년들이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뷰성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게, 사실 1인 주거의 어떤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고, 방이 좁다던가 아니면 뭔가 환기나 어떤 통풍이 잘 되지 않는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나의 생활 수준인 어떤 소득 수준에 맞춘 집을 구하기 너무나 쉽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시간을 여가 시간을 보낼 때 뷰가 좋은 곳을 가게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청년 세대가 그렇게 뷰성비를 따진다? 저는 그러네. 왜냐면 20, 30대에 결혼하지 않은 1인 청년들이라고 봤을 때 월세를 살거나 그죠? 대부분 월세를 살겠죠. 그러면 약간 닭장 같은 집에서 이렇게 맞아요. 나중을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생활하다 보면 뷰를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 그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 하나만 더 얹어보면 전반적으로 많은 공간이 인테리어가 상향 평준화된 것 같아요. 아, 요즘 우리 시대가?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솔직히 우리가 20대만 해도 같은 지역 내에 어떤 카페를 가는지에 따라 공간적 경험이 싹 달랐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뭐 카페 브랜드, 뭐 A사, 날개 달린 A사 브랜드의 의자와 테이블 달랐고 S사 달랐고 그러니까 나오는 노래도 달랐던 거 같아. 맞아요. 그 공간마다 카페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 브랜드마다 테이블부터 공간 외벽, 벽까지 모든 톤이 다 달랐는데 그렇지. 요즘은 얼추 비슷한 톤으로 약간 모던한 어떤 톤으로 다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고 그럼 여기서 남은 건 이 공간 창에서 보이는 경관 그거 하나 말고는 차별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을 가더라도.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성수동에 있는 공간을 가서 느끼는 공간 안의 인테리어와 여기 어디 부산 전포동의 공간 인테리어와 감성이 좀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뭐가 보이는지가 유일하게 공간적인 경험을 가름하는 차이가 되는 거니까 이제 남은 건 결국 입지다. 결국 남은 건 입지다. 입지다. 그래서 공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입지가 중요하다. 부동산이다. 그래서 결국 영도가 뜨는 게 아닐까요? 자, 각자 우리 부산에 대해서 뷰성비 좋은데 좀 추천해 줄까요? 저는 그 소장님이 계시는 곳이 영도. 네,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도 한 두 곳만 알려주세요. 영도는 섬이다 보니까 어.
일단 저희 집 뷰성비 좋잖아요. 엄청나죠. 네, 저희 집 뷰성비 좋습니다. 그래서 청학동 뷰성비 좀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 뭐 누구는 그리스의 산토리니니, 누구는 쿠바의 아바나니라고 하는 이제 영선동, 흰여울 쪽이 이제 또 사람들 카페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어쨌든 뷰를 좋은 걸 꼽자 하면 한 이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디요? 제가 본 곳 중 요즘 가장 뷰성비가 좋은 곳이 있는데 어디요? 바로 여기입니다. 따란. 컷. 근데 근무하는 학년 닫혀 있어. 여기는 이제 촬영하는 곳이고 공당입니다, 여러분. 사실 산에 올라가야죠. 산?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산 위에 있는 카페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 진짜? 그럼요. 어디 있어요? 황룡산에도 있고요. 황룡산에 카페가 있어요? 아, 그럼요. 카페가 엄청 잘 돼 있고요. 아, 황룡산 좋아요. 네, 그리고 만덕 터널 지나서 이제 저쪽 만덕 터널. 창원, 양산, 김해 쪽에서 넘어올 때, 예. 저쪽 넘어올 때 만덕 터널 지나면 만덕 터널 위쪽에도 엄청 큰 카페가 생겼어요. 거기서 바라보는 서부산 쪽의 전망도 좋고, 그리고 수영강. 근처에 너무 많이 발전해서 좀 아쉽긴 한데 그쪽의 경관도 좋아요. 그 무슨 파란병 커피도 생겨가지고 네, 맞아요. 알죠. 엄청 유명해졌죠. 하지만 그래도 여기 따란. 컷. 부산에서 제가 꼽은 명소는 광안리입니다. 여러분, 광안리 보세요. 아 진짜 네, 진짜 광안리가 부산 사람 안 가는 곳이다 진짜. 정말 아름답고 또 수요일이면 또 우리 드론 아직 축제도 하고 아직 부산 사람 아니다. 진짜 관광객 아니야. 여러분, 시선이다. 광안리만큼 좋은 곳이 없고 또 하나 추천하자면 청사포. 진짜 관광객이죠. 진짜 부산 관광공사가 밀고 있는 부산의 제가 부산 5년 살았어요. 핫 원투다 핫 원투. 청사포에 밤 9시에 가시면 작은 포장마차가 하나 열려요. 그 어부가요 직접 잡아온 걸로 포장마차를 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은 잘 몰라. 그런 관광 명소 안에도 작은 포구가 있고 그 선장님들이 직접 잡은 생선으로 회를 떠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이색적 경험. 이런 걸 홍보해 주셔야죠. 심야포차, 심야포차. 심야포차. 술을 못 마실 거냐. 자, 곧 신바님께서는 여행을 떠나시게 네, 되죠. 맞습니다. 2주간 떠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비싼 여행이네. 비싼 여행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비싼 경험, 뭐 해외 여행 등 이게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좀 너무 아파요. 지금. 쳐다보면서 얘기했나? 와. 아, 진짜 이북 들고 가신다잖아요. 빚 20만 원짜리. 이북이 집에 도착해야 들고 가죠. 이제 인천항에 머물고 진짜 있다고요. 비싼 여행. 그래서 비싼 여행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여행이 충분히 착취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그 착취를 목을 좀 내리고 있고. 이어지지 않나, 착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민을 해보자. 어떤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여행을 간다 쳤을 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케이. 네팔 트레킹을 간다고 해요. 네팔 히말라야를 이제 걸어요. 걷는데 내가 걸을 때 이제 내 인생의 무게, 그러니까 내 짐의 무게를 뭐 7박 8일, 4박 5일 이렇게 20kg 이렇게 되는 걸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거기 히말라야를 갈 수 없으니까 포터라는 사람을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 대신 짐을 좀 나눠 들어주는 사람. 근데 이제 하루 뭐 몇 시간씩 이상 같이 걸으면서 한 20kg 정도의 짐을 진다 했었을 때 그 네. 사람한테 정당한 비용을 줄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를테면 내가 여행을 가서 그 현지를 착취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인데요. 여행을 갔었을 때 우리가 그 현지의 어떤 것들을 가서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다고 쳐요. 자, 여러분 신뢰감 있는 표정으로 제 말 좀 들어주시겠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정당한 인건비를 지출을 하느냐, 내가 여행을 갔었을 때. 그리고 만약에 환경에 대해서도 내가 호텔에 가서 하루에 쓰는 물의 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집에서 우리가 1인당 평균 쓰는 물의 양이 한 400리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가서 쓰는 양은 하루에 1,800리터를 소비를 한다고 맞아요. 해요. 이거 옛날에 방송한 적이 있어.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 문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의 문화를 진짜 구경거리로 전락시켜서 가서 보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내가 그거를 배우려고 하느냐. 태도의 문제네. 네, 맞아요. 저는 태도의 문제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뭔가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돈을 쓰는 소비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행을 가서도 공정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면서 소비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에겐 폭력일까? 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죠. 될 수 있고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개인의 즐거움을 계속 포기를 못하는 거죠. 솔직한 이야기로 한다면. 그래도 저는 좀 이북을 들고 여행을 이북이 가려고 했던 거 말이죠. 저는 약간 상상했거든요. 아 근데 우리 작가님도 네. 대만도 가고 네. 일본도 가고. 네. 제가 알기로 뭐 제주도도 그렇게 가고. 여행을 안 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커트. 피디님 커트. 이 다음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연달하면 덜 소비하면서 더 잘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이 가장 있구나.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좀 알려줘요. 우리 다 같이 부자 되잖아. 여러분,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 환경을 지킵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 자기 통장을 지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얘기해주세요. 한 달에 안 지출 쓰니까? 한 달에 지출 얼마나 하세요? 저는 거의 안 써요. 네?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사회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답이 맞네. 답이 맞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생각보다 생존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상품이 가지고 있는 판촉의 내용도 개인적 욕망을 부추기고 불안을 부추기고 하지 않으면 관계에서 밀릴 것 같은 불안함을 강조하는 것이지. 다 초월해서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통장을 지킬 수 있다. 오, 약간 설득이 됐어요. 우리 소장님. 제가 이거를 어제부터 계속 고민을 했는데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폰 샘부르크 씨의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네, 나온 지가 벌써 한 10년 좀 됐나? 그렇다 보니까 내용이 지금과는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 작가님이 이야기해 신 거랑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소비에 대한 욕구가 오로지 나의 어떤 욕구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여러 매체나 뭐 미디어 영향들을 받아서 그 나도 모르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걸 이제 소비까지 구매하는 행위까지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소비를 한다, 어떤 거를 산다고 했었을 때 이제는 공평해 보이긴 해요. 왜냐면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다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차를 산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이제 누구나 차를 살 수 있죠. 상식적으로는 되게 평등한 소비인 것 같지만 사실 구조적으로는 되게 차별들이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바로 그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자신의 삶의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거든요. 소비를 아예 하지 않는 거는 조금 고민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도 사봐야 취향이 길러진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 예를 들면은 나는 저 프로틴만 먹으면 근육이 막 늘어날 것 같아서 프로틴을 막 샀는데 사실 나는 프로틴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지. 근데 이거는 소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나의 어떤 우선순위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소비를 조금 하시더라도 어떤 선을 좀 정해놓고 하시면서 나의 취향을 좀 찾아가면서 하면 좀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좀 조화롭고 모아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두 분 다 하신 말씀이 공감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적당한 소비는 우리 삶 속에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태도가 중요한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아니다 싶으면 1회 촬영을 해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다 보시면서 아니다 싶으면 다음 회를 좀 기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좋다. 저희가 이렇게 떠드는 내용들을 라디오처럼 이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얘기하면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픽셀 라이프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고요. 우리 두 분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통장을 지킵시다. 아니다 싶으면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사회성 부족하신 우리 우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우리 심 소장님. 근데 소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소비는 하시되 적당한 소비를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아니다 싶으면 이것도 넘겨주셔도 돼요. 네, 맞습니다. 자, 아니다 싶으면 1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